어제 11일 전직 외교관 100명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이걸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했다면 큰 반향을 불러왔을까요? 각 언론사마다 이걸 큰 기사로 다뤄 주었을까요? 공영방송이 이 문제를 떠들어 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화 좀 이것을 이슈화해 줄수록 이 목소리를 키워주고 관심을 불러일으키니까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도 큰 관심을 끌 수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냥 시국선언한 것 자체가 큰 반향도 없이 전직 외교관 하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그냥 한번 내본 선언문일까요? 절규입니다. 절규. 내용을 읽어보면 가슴을 치는 절규예요. 자, 진보들, 그리고 지금 기득권들, 그리고 지지자, 이 정부의 지지자들은 이게 웃기는, 그리고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선언문이라고 관심조차 안 가질 것은 이해가 되지만, 스스로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정치를 하면서 보수의 목소리를 대변해 준다는 정당들은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아무런 말이 없어요. 신문을 읽어봐도 이걸 뭐 1면 정도, 한 3, 4면 정도도 다루는 신문이 한두 군데 뻔이에요. 저는 이런 보수들의 태도를 보면서 집권할 생각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결집해야 된다고 계속 말은 하지만 이것이 보수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것이라면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죠. 그전에도 입 다물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불만스러운 마음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뭐 너가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너도 옛날에 정치했는데 지금 그냥 비난이나 하고 앉았고 할 일 없으니까 잔소리나 하고 앉았나? 아닙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할 수 없죠.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제 시간 써가면서 욕먹어가면서 왜 이러겠습니까? 물론 저보고 그만두라는 글도 많이 올라옵니다. 전 필요하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내용을 보십시오. 전직 외교관들이 낸 이 성명의 내용을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어떤 행위도 즉각 중단하라. 이거 보수가 이때까지 주장해오던 거 아닙니까? 둘째, 중국에 대한 산불 약속을 즉각 철회하라. 이건 마찬가지 얘기하던 거 아니에요? 자유한국당 뭐 바른정당 다 얘기하던 거 아닙니까? 세 번째, 끌고 부스럼 일으키는 지금 2015년 한일 합의, 이거 들고 나아가 지금 가도 오도 못하고 완전히 아베만, 그냥 아베뿐만 아니라 일본의 대한 감정만 극도로 지금 자극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림픽 안 오겠다는 겁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외교적인 제스처를 쓰느라고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와도 그 다음 있을 북경올림픽, 동경올림픽 때 우리가 가서 환대를 받고 이 평창을 발판으로 해서 북경, 동경에 가서 우리의 4강 외교를 펼칠 수 있을까요? 물 건너갔어요. 왜 이렇게 평창올림픽을 눈앞에 두고 평화적인 세계적인 잔치를 벌인다고 온갖
온갖 에너지와 정성을 다 쏟아가 북한 데려오는 건 정성을 쓰면서 4강을 데려오는 데는 왜 하필 이때에 위안부 문제를 끄집어내서, 위안부 문제를 끄집어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끄집어내서만 보험합을 해야죠. 합의 내용도 인정 못하겠다. 그렇다고 제 논의하는 것도 안 하겠다. 제 협상도 안 하겠다. 합의한 내용도 인정도 못하지만 이행도 안 하겠다. 뚜껑을 열어놓고 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못 만드는 것은 일본의 책임도 있지만 우리가 훨씬 더 큰 지금 책임이 있습니다. 과거사는 과거고, 또 일본이 필요할 때 끌어들여서 써야 될 곳은 우리가 써야 됩니다. 자, 반일 정책으로 한국 외교 쓸 자리가 없다. 박근혜 정부 때 이거 2015년 합의 잘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보수당이 집권할 때 왜 말 못해요 지금? 그거 잘했으면 그거 잘했는 게 2년 지나가지고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약간은 외교부의 외교관들의 자기의 위상을 너무 자기 소위 말하는 그룹 이익을 위한 같지만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외교관의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외교관으로 임명장을 받은 사람의 자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민간인들을 무더기로 제외공관장에 임명한 것은 외교 망치는 길이라 했습니다. 저도 절대 동감입니다. 그 나라 언어도 하나 못하는 사람을 외교관으로 내보내요? 그것도 4강 외교, 우리의 통일과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군사와 우리의 안보와 가장 직결된 나라에 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다고 그 지역 스페셜리스트도 아니에요. 민간인이라도 차라리 북경에서 30년 해온 기업인을 거기 앉혀놓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중국에는 깐시라는 게 있으니까, 평소에 해놓은 인간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거라도 활용할 수 있어요. 예? 일본에 가서 소위 말하는 일본말로 네마와시, 바닥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안에서 뿌리에서부터 해결해 나가려면은 네트워크 없이는 안 됩니다.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그리고 평상시 네트워크 하나 만들어 놓은 사람을 대사는 할 일이 없고 밑에 사람들이 해요? 그나서 대사를 우습게 하는데 그게 외교가 되겠습니까? 이외에도 내용이 많습니다. 제목은 전직 외교관들이 문정인 강경화 즉각 임하라 이렇게 되지만 입장 정립에서는 실질적으로 내항만 넣었습니다. 그거 안 넣었습니다. 대통령의 안보 외교 통일 특보라는 분이 지금 대통령에게 가르치는, 교육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겠고, 강경화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는 것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나오는 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해외 경험도 많고 외국어도 유창하지만, 그리고 여성의 권한이 신장되는 시대인 만큼 저 개인도 외교부 장관으로 적정하다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외교부 장관이 아닙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청와대 대변인이에요. 청와대 대변인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영혼 있는 공무원입니까? 청와대 대변을 하면은 공무원이 영혼이 있어집니까? 그리고 북한과 손을 잡고 미국과는 거리를 두고 남북한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하라고 계속 대통령에게 교육시키는 사람은 영혼 있는 사람입니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보수가 집권하려면 이런 문제에 관심 없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손톱도 안 들어가니까
그거보다 표 챙기는 게 더 낫다. 그건 아닙니다. 지방선거에서 보수가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해서 다음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헌법이 물론 지금 결정된 건 아니지만 대통령이 국회에서 안을 만들어주면 좋지만 못 만들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만들겠다. 정부가 나서서 만든 게 53명의 소위 말하는 자문위원들 불러가지고 우리 헌법 전문에 나오는 자유민주주의에 자유 빼버린 민주주의로 시작하자는 게 바로 정부의 헌법 초안입니다. 나라의 체제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개헌특별위원회에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분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 꼴이 되도록 던져놓고도 지금 이대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자는데 오늘 보니까 김무성 의원이 한 얘기가 권력 분산형 아니고 과거에 가장 큰 이 문제가 되는 적폐의 원인이 바로 권력 집중 형태의 정부 체제였기 때문에 그걸 바꾸지 않으면 헌법의 개헌의 의미가 없다 했는데 저는 그게 골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권력 집중, 권력 분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나마 이 소위 말하는 여기에 대해서 카멘트한 정도가 이런데 나머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얘기도 없어요. 개헌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다는 거죠. 전직 외교관들이 이렇게 피 맺힌 절규를 이 피 맺힌 절규는 내가 외교관 했으니까 이거 지금 돼가는 꼴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이걸 낸 건 아닙니다. 나라가 이래 갔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수가 늘상 해오던 얘기예요. 나라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럼 먼저 이 백인들이 사회에서 연륜과 지성인의 가장 높은 층에 있던 높은 층 중에 하나에 있던 그리고 세계 각국의 국가들과 외교로서 한국과의 관계를 국제관계를 경험해 본 분들이 큰 그림 속에서 좌표를 내놨어요. 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촛불혁명이라는 것을 울가먹고 또 울가먹는지 칭송하고 역사에서 가장 큰 승리 중에 민주주의를 이룬 가장 큰 승리 중에 하나라고 떠들어도 그리고 떠들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가져온 결과가 실질적으로 처음 일어난 촛불의 씨앗이 어찌됐든 간에 앞의 정권의 국정 운영이 잘못됐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새로운 리더를 뽑아서 가겠다라는 외침이었기 때문에 여기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외침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기대하던 것과 우리라는 것은 투표를 던져준 41.4%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번영과 자유와 자존심을 위해 이 정부가 제대로 가졌으면 하고 바라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거하고 달라요. 어마어마하게 다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다르게 나가는 게 아니라 거의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자꾸 하고, 그럼 누군가가,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그 국민들 앞에 서서 끌어줘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국민 세금을 받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정당들이 앞서가 일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국성명이 나왔는데도, 제가 볼 때는 이 시국성명이 나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보수당의 의원들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정말입니다. 읽어보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속된 말로 연로하신 분 뭐 100명이 떠드는 게 우리 투표, 우리 선거에 무슨 영향이 있냐? 악담을 하자면 그 정도로 폄하를 하고, 머릿수로 계산하면 기껏해야 51명이다. 여기 참여한 사람. 그거 돌볼 시간 없다. 정말 오만한 거죠. 무시해도 좋을 것을 무시할 때는 오만이 아닙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에 대해서, 그 지켜야 될 가치도 보수당 물어보십시오. 보수의 가치가 뭐냐? 설명 제대로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보수의 가치의 가장 큰 것은, 보수 정당의 가장 큰,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가치는 뭐냐? 진보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미 해놓은 걸 자꾸 고쳐가 새로운 걸 하자는 겁니다. 보수의 가장 큰 가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입니다. 가진 자가 먼저 헌신하고 국민을 섬기는 게 바로 보수의, 섬길 줄 아는 정신이 바로 보수의 기본 철학입니다. 보수당의 기본 이념도 모르면서 보수당이라고 떠들고 다녀요. 제가 지금 진보당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봐도 이건 좀 너무한 거예요. 116명이라는 자유한국당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근데 목소리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집권할 생각을, 수권정당이 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수권정당이 되려면 이런 것을 발판으로 해서, 마치 이 정권이 집권하기 전에 불 하나를 가지고 광화문 광장을 메우고 촛불을 또 만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촛불보다 큰 힘입니다. 횃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들고 들판을 가로질러 온 들판을 횃불로 가로 태울 수도 있는데, 이걸 지금 보지 않고 있어요. 진짜 유감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나라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겠습니다. 그리고 네가 걱정 안 해도 대한민국은 잘 굴러간다고 하실 분도 많으실 겁니다. 잘 굴러가는 게 어떤 겁니까? 나라가 없어지고 나면은, 나라의 체제가 바뀌고 나면 개인의 모든 노력 아주 하찮을 것 없는 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켜가야 됩니다. 계속 지켜가야 됩니다. 번영하는 자유민주주의로 지켜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전직 외교관들의 피 맺힌 절규, 시국선언문이 나온 것을 보수들은 힘을 보태고 이것을 들판을 번져 퍼져나가는 불길로 만드는 저력과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좀 잘해봅시다.
떠밀려 가지 말고 중요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 못하는 그런 보수. 그러니까 지금 뿌리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씨앗을 심어서 시간이 걸리지만 싹이 나오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어도 해야 되는데, 거대한 나무만, 뿌리 썩은 나무만 지금 세워놓고 있어요. 뿌리 썩은 나무를 그냥 심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 다 떨어지고 그냥 죽는 것만 남았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기대하던 것과, 우리라는 것은 투표를 던져준 41.4%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번영과 자유와 자존심을 위해 이 정부가 제대로 가졌으면 하고 바라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하고 달라요. 어마어마하게 다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다르게 나가는 게 아니라 거의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자꾸 하고, 그럼 누군가가,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그 국민들 앞에 서서 끌어줘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국민 세금을 받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정당들이 앞서가 일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국 성명이 나왔는데도, 제가 볼 때는 이 시국 성명이 나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보수당의 의원들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정말입니다. 읽어보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속된 말로 연로하신 분 뭐 100명이 떠드는 게 우리 투표, 우리 선거에 무슨 영향이 있냐? 악담을 하자면 그 정도로 폄하를 하고, 머릿수로 계산하면 기껏해야 51명이다. 여기 참여한 사람. 그거 돌볼 시간 없다. 정말 오만한 거죠. 무시해도 좋을 것을 무시할 때는 오만이 아닙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에 대해서, 그 지켜야 될 가치도 보수당 물어보십시오. 보수의 가치가 뭐냐? 설명 제대로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보수의 가치의 가장 큰 것은, 보수 정당의 가장 큰,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가치는 뭐냐? 진보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미 해놓은 걸 자꾸 고쳐가 새로운 걸 하자는 겁니다. 보수의 가장 큰 가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입니다. 가진 자가 먼저 헌신하고 국민을 섬기는 게 바로 보수의, 섬길 줄 아는 정신이 바로 보수의 기본 철학입니다. 보수당의 기본 이념도 모르면서 보수당이라고 떠들고 다녀요. 제가 지금 진보당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봐도 이건 좀 너무한 거예요. 116명이라는 자유한국당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근데 목소리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집권할 생각을, 수권 정당이 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수권 정당이 되려면 이런, 어제 11일 전직 외교관 100명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이걸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했다면
큰 반향을 불러왔을까요? 각 언론사마다 이걸 큰 기사로 다뤄주었을까요? 공영방송이 이 문제를 떠들어 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화 좀 이것을 이슈화해 줄수록 이 목소리를 키워주고 관심을 불러일으키니까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도 큰 관심을 끌 수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냥 시국 선언한 것 자체가 큰 반향도 없이 전직 외교관 하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그냥 한번 내본 선언문일까요? 절규입니다. 절규. 내용을 읽어보면 가슴을 치는 절규예요. 자, 진보들, 그리고 지금 기득권들, 그리고 지지자, 이 정부의 지지자들은 이게 웃기는, 그리고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선언문이라고 관심조차 안 가질 것은 이해가 되지만, 스스로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정치를 하면서 보수의 목소리를 대변해 준다는 정당들은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아무런 말이 없어요. 신문을 읽어봐도 이걸 뭐 1면 정도, 한 3, 4면 정도도 다루는 신문이 한두 군데 뿐이에요. 저는 이런 보수들의 태도를 보면서 집권할 생각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결집해야 된다고 계속 말은 하지만 이것이 보수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것이라면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죠. 그전에도 입 다물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불만스러운 마음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뭐 너가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너도 옛날에 정치했는데 지금 그냥 비난이나 하고 앉았고 할 일 없으니까 잔소리나 하고 앉았나? 아닙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할 수 없죠.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제 시간 써가면서 욕먹어가면서 왜 이러겠습니까? 물론 저보고 그만두라는 글도 많이 올라옵니다. 전 필요하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내용을 보십시오. 전직 외교관들이 낸 이 성명의 내용을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어떤 행위도 즉각 중단하라. 이거 보수가 이때까지 주장해오던 거 아닙니까? 둘째, 중국에 대한 산불 약속을 즉각 철회하라. 이건 마찬가지 얘기하던 거 아니에요? 자유한국당 뭐 바른정당 다 얘기하던 거 아닙니까? 세 번째, 끌고 부스럼 일으키는 지금 2015년 한일 합의, 이거 들고 나아가 지금 가도 오도 못하고 완전히 아베만, 그냥 아베뿐만 아니라 일본의 대한 감정만 극도로 지금 자극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림픽 안 오겠다는 겁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외교적인 제스처를 쓰느라고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와도 그 다음 있을 북경올림픽, 동경올림픽 때 우리가 가서 환대를 받고 이 평창을 발판으로 해서 북경, 동경에 가서 우리의 4강 외교를 펼칠 수 있을까요? 물 건너갔어요. 왜 이렇게 평창올림픽을 눈앞에 두고 평화적인 세계적인 잔치를 벌인다고 온갖 에너지와 정성을 다 쏟아가 북한 데려오는 건 정성을 쓰면서 4강을 데려오는 데는 왜 하필 이때에 위안부 문제를 끄집어내서, 위안부 문제를 끄집어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끄집어내서만 봉합을 해야죠. 합의 내용도 인정 못하겠다? 그렇다고 제
뭐 재논의하는 것도 안 하겠다. 재협상도 안 하겠다. 합의한 내용도 인정도 못하지만 이행도 안 하겠다. 뚜껑을 열어놓고 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못 만드는 것은 일본의 책임도 있지만 우리가 훨씬 더 큰 지금 책임이 있습니다. 과거사는 과거고 또 일본이 필요할 때 끌어들여서 써야 될 곳은 우리가 써야 됩니다. 자, 반일 정책으로 한국 외교 쓸 자리가 없다. 박근혜 정부 때 이거 2015년 합의 잘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보수당이 집권할 때 왜 말 못해요 지금? 그거 잘했으면은 그거 잘했는 게 2년 지나가지고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약간은 외교부의 외교관들의 자기의 위상을 너무 자기 소위 말하는 그룹 이익을 위한 같지만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외교관의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외교관으로 임명장을 받은 사람의 자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민간인들을 무더기로 제외 공관장에 임명한 것은 외교 망치는 길이라 했습니다. 저도 절대 동감입니다. 그 나라 언어도 하나 못하는 사람을 외교관으로 내보내요? 그것도 4강 외교, 우리의 통일과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군사와 우리의 안보와 가장 직결된 나라에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개헌특별위원회에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분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 꼴이 되도록 던져놓고도 지금 이대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자는데 오늘 보니까 김무성 의원이 한 얘기가 권력 분산형 아니고 과거에 가장 큰 이 문제가 되는 적폐의 원인이 바로 권력 집중 형태의 정부 체제였기 때문에 그걸 바꾸지 않으면 헌법의 의미가 개헌이 의미가 없다 했는데 저는 그게 골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권력 집중, 권력 분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나마 말한 이 소위 말하는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한 정도가 이런데 나머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얘기도 없어요. 개헌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다는 거죠. 전직 외교관들이 이렇게 피 맺힌 절규를 이 피 맺힌 절규는 내가 외교관 했으니까 이거 지금 돼가는 꼴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이걸 낸 건 아닙니다. 나라가 이래 갔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수가 늘상 해오던 얘기예요. 나라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럼 먼저 이 백인들이 사회에서 연륜과 지성인의 가장 높은 층에 있던 높은 층 중에 하나에 있던 그리고 세계 각국의 국가들과 외교로서 한국과의 관계를 국제관계를 경험해 본 분들이 큰 그림 속에서 좌표를 내놨어요. 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촛불혁명이라는 것을 울가먹고 또 울가먹는지 칭송하고 역사에서 가장 큰 승리 중에 민주주의를 이룬 가장 큰 승리 중에 하나라고 떠들어도 그리고 떠들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가져온 결과가 실질적으로 처음 일어난 촛불의 씨앗이 어찌됐든 간에 앞의 정권의 국정 운영이 잘못됐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새로운 리더를 뽑아서 가겠다라는 외침이었기 때문에 여기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외침이 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다고 그 지역 스페셜리스트도 아니에요. 민간인이라도 차라리 북경에서 30년 해온 기업인을 거기 앉혀놓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중국에는 깐시라는 게 있으니까 평소에 해놓은 인간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거라도 활용할 수 있어요. 예? 일본에 가서 소위 말하는 일본말로 네마와시 바닥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안에서 뿌리에서부터 해결해 나가려면은 네트워크 없이는 안 됩니다.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그리고 평상시 네트워크 하나 만들어 놓은 사람을 대사는 할 일이 없고 밑에 사람들이 해요? 그나서 대사를 우습게 하는데 그게 외교가 되겠습니까? 뭐 이외에도 내용이 많습니다. 제목은 전직 외교관들이 문정인 강경화 즉각 해임하라 이렇게 되지만 입장 정립에서는 실질적으로 내항만 넣었습니다. 그거 안 넣었습니다. 대통령의 안보 외교 통일 특보라는 분이 지금 대통령에게 가르치는, 교육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겠고, 강경화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는 것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나오는 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해외 경험도 많고 외국어도 유창하지만, 그리고 여성의 권한이 신장되는 시대인 만큼 저 개인도 외교부 장관으로 적정하다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외교부 장관이 아닙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청와대 대변인이에요. 청와대 대변인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영혼 있는 공무원입니까? 청와대 대변을 하면은 공무원이 영혼이 있어집니까? 그리고 북한과 손을 잡고 미국과는 거리를 두고 남북한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하라고 계속 대통령에게 교육시키는 사람은 영혼 있는 사람입니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보수가 집권하려면 이런 문제에 관심 없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손톱도 안 들어가니까 그거보다 표 챙기는 게 더 낫다. 그건 아닙니다. 지방선거에서 보수가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해서 다음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헌법이 물론 지금 결정된 건 아니지만 대통령이 국회에서 안을 만들어주면 좋지만 못 만들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만들겠다. 정부가 나서서 만든 게 53명의 소위 말하는 자문위원들 불러가지고 우리 헌법 전문에 나오는 자유민주주의에 자유 빼버린 민주주의로 시작하자는 게 바로 정부의 헌법 초안입니다. 나라의 체제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